자,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난단 말이에요. 딱 일어나면, 뭐, 커튼을 친 사람은 커튼을 딱 하면 말이에요. 태양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깥에 풍경이 좋잖아요. 풍경이 싹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금방 그 보자마자 이제 어제 저녁에 꿈을 꿨다 하면 말이에요. 꿈이 뒤숭숭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고야, 오늘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라나, 이러면서 말이에요. 오늘 뭘 해야 되는데, 한 일 생각하고 말이에요. 이러잖아요. 그 이 순간이 딱 벌써 사라졌어요. 일어나자마자 순간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죠? 잠시 뭐 햇살이 아름답다 하고는 끝났어요. 우리가 보통 다 그래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꿈 속에서 꿈을 꾸면서 어제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나갔잖아. 사건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간은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만든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이 보이는 세상은 이게 마음이 만든 거라고 잘 모른다고. 그렇잖아요.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고 있는 게 뭐 다 보이는 거지. 그게 뭐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일념 삼천이다 하잖아. 일념 삼천. 일념, 한 생각이 삼천세계다. 온 세상이다. 이 말이죠. 뭐. 한 마음이 삼천이다. 삼천 세상이 한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해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로는 그렇게 들었어. 뭐, 불교 경전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내 한 생각과 상관없이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내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이 펼쳐지는데, 일념 삼천세계다. 일념이 한 생각이 삼천이다 하는데 이게 말이야.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관념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각 속에 알고 있고 관념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내 한 생각과 세상은 완전 별개인데 뭔 소리 하냐 이래야 되잖아요.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만 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요. 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올라오는 생각들. 이런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무의식적. 요새는 이 무의식적이란 말도 좀 내과학적으로 쓰면은 비의식이 더 맞는 말이에요. 저는 뭐 거기에 동감합니다. 비의식적이라고 쓰는 게 맞다고. 의식적이냐, 비의식적이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것도 뭐 단어의 한계가 있긴 있어요. 아무튼 뭐, 대부분이 무의식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아닌다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는 생각이 올라와서 그게 말이 세상에 미치니까 말이야. 에? 그러니까 이거 내 생각하고 관계없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식하는 세상,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나의 감정, 이거는 이 배경이 무의식이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무의식, 나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 무의식적으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하면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잖아요. 카너만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라고. 생각에 대한 생각, 이런 유명한 책에서 우리가 경제 투자할 때도 말이에요. 이런 무의식적인 지배를 받는다. 이거 증명해가지고 이제 노벨상 받으셨고, 노벨 경제학상 받으셨어. 이 사람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 받으셨어. 이거는 이미 하면 뭐, 다 내과학이나 인지과학, 심리학이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이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무의식에서 나도 모르는 이 생각, 감정, 이 인식, 이게 지금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 무의식적인 일어나는 이 생각과 감정, 인식,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 벌써 어떻게 그러면 벗어나서 한 생각 내냐, 이거 아닙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말하려고 합니다. 무의식의 이런 기억과 경험에 우리가 다 묶여 있잖아요. 여기에 항상 머무르고 있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럼 뭐 답은 뻔하잖아요. 무의식 정화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뭐 보통 인지과학에서 하는 이야기 무의식 정화가 돼야 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무의식적,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 역동, 이게 문제다. 그거를 네가 분석해서 알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용어가 있고.
불교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하느냐, 무의식 정화, 이 업장이 소멸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불교에서는 업장 소멸이라고. 이 무의식의 기억과 무의식의 경험과 여기에 우리가 항상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지금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소멸돼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응무소주 아닙니까? 응무소주. 불교에서는 머무는 바 없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머무는 바 없이 이생기심 한 마음 탁 내야 된다. 머물러. 이게 좀 똑바로 하셔야 돼.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우리는 항상 여기에 무의식적으로 머물고 있다 이거예요. 인식, 무의식적인 인식, 무의식적인 자동 반응.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냐 그러면 이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자동화를 한 거예요. 이 생존 본능이란 말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동하고 자기도 모르게 탁 하게 만들었다고요. 이거를 만약에 무의식적으로 안 하고 의식적으로 한다 하면 여러분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있는데 그걸 뭐 내가 의식적으로 심장을 조절하겠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위산 분비를 늘려야지, 뭐 인슐린을 늘려야지 이게 다 무의식 자동 반응이 돼 있다. 왜? 그래야 살아남거든. 의식적으로 했다 하면 뭐 오히려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혈압을 내 마음대로 조절해야지 하는 순간에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우리는 내는 살아남기 위해서 오랜 진화의 결과로 자동화했다 이겁니다. 이게 생존 본능이라고요. 이 생존 본능을 벗어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다고. 이게 생존 본능으로 생기는 오랜 진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만 이런 무의식적인 경험, 예? 이 생각 여기에 머무르는 것을 없애야 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요. 예. 응무소주 해야 된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 이게 벗어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 하나씩 해보고 거기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하는 이야기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시간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여러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잖아요. 수많은 수행하는 사람도 이거 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지금 이 순간. 시간이 도대체 뭐냐 말이야. 그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야.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는데 뭘 지금 이 순간에서 합니까? 이거를 오늘 파헤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말이야.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은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고 막 좀 하다가 배고프면 아이고야 점심시간이 다 됐네. 그때 시간이 딱 나타나지 평소에 뭐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시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은 없다 이란다고. 시간은 없다 하잖아요. 보면은 이게 전부 다 관념적으로 시간은 없다 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진짜 시간이 없으면 말이야. 예? 이게 여러분 그게 현실을 어떻게 살 거예요? 그 시간이 없다 한다고 세상이 공이다 이런다고 세상이 다 있는데 자꾸 공이라 그런다고 시간도 지금 있는데 시간도 없다 하라고. 이 말은 뭔가 하면 진짜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공이다 색이고 공이다라는 걸 아는 게 아니고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백날 머릿속으로 알아봐야 그 지식이지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관념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백날 해봐야 그게 안 믿어지잖아. 사는 데는 안 되잖아요. 지금은 지금을 살아라. 지금의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됩니까? 좀 있으면 정신 먹어야지 하잖아요. 좀 있으면 정신 먹어야지 하는 건 이 미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미래 없이 어떻게 삽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트 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트 가면 한 걸음 걸음마다 말이야. 매 순간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수행한다고 치고. 그런데 어디까지 하긴, 그럼 어느 순간 되면 마트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마트 문으로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이, 그거는 이미 마트 문에 들어가기 전에, 두 발짝이나 한 발자국 전에 마트 문에 들어간다라고 알고, 그건 하면 미래라니까요. 그럼 지금 이 순간이 말이야. 너무 억지 같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이 순간이 뭡니까?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지금 이 순간입니까? 자, 이거 한번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흐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흐를까요? 시간이 밖에 저기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내 마음 안에 있을까요? 예,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아마 알아. 관념적으로 시간은 밖에 없다라고 알아. 그런데 그건 관념적이에요. 진짜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만약에 밖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라면 하나 못 끓입니다. 라면 끓이겠어요? 어떻게 끓입니까? 파를 막 나무에 물 올리고 파를 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계획 속에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파를 썰어가지고 나중에 파를 그거 넣으려고 파 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이미 하면 미래를 다 있죠.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미래가 이미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관념적으로 시간이 없다, 밖에 없다, 이래. 이게 안 돼. 이게 이미 아마 관념이 된 거예요. 세상은 공이다 해놓고 말이에요. 공 어떻게 사는데요? 다 지금 물건 가다 보면 저 벽이 있으면 부딪히는데, 공은 뭔 공입니까? 저 물건이 있는데. 이 전부 다 관념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관념적으로. 그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라면도 하나 못 끓인다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불교도 이제 철학이 됐어요. 철학. 진리를 전한다기보다는 철학이 됐어요. 요즘 보니까 뭐 불교 유튜브 이런 거 뭐 알고리즘을 뜨는 거 보니까 전부 불교도 심리학 하고 있더라. 불교 심리학. 이 스님도 뭐 다 그럴 건 아니겠습니까? 위로하고 좋은 말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지혜 안단 말이 지혜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니에요. 지혜가 암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관념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너무 아는 게 많아. 세상은 공이고 시간도 없고 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뭐 시간이 뭐냐 이겁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미래가 걱정되고 말이에요. 과거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말이에요. 후회스럽고 과거의 고통이 생각나고 미래가 상상되고 막 아이고야 걱정이 되고 하니까 그 괴로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과거 생각, 미래 일 걱정, 미래의 희망 뭐 전부 이게 시간이 있어서 생기는 거 시간이 없으면 이게 어째 생깁니까? 그런데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 생각하고 있죠. 미래를 걱정하고 있죠. 혹은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지금 내 머리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그게 과거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순간도 내 마음을 떠나 있지 않다고. 과거의 걱정, 과거 했던 거 후회, 미래의 걱정, 이 전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거를 여러분 자세히 아셔야 돼. 이게 불교 경전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마음은 흐르는 강과 같다 말이에요. 마음 흐르는 강과 같다. 우리의 마음은 이게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고요. 이게 내가학에서 이번에 뭐 다마지오라는 유명한 분이 자아가 마음이 오다라는 이게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책이에요. 그 책에도 잘 쓰여 있더라고. 되게 좀 쉽게 써놓은 책이더라고. 우리 이미지, 표상, 세상에 대한 우리 표상이 머릿속에서 계속 이미지를 흐르고 있다고요. 내가. 이게 옛날에 불교가 마음은 흐른다라는 말과 참 맥이 통하는 현대과학적으로 보면 끊임없는 이미지들이 표상들이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상태가 문제라고요. 마음 상태. 마음은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는다고요. 예. 그 뭐 다 아시잖아. 모든 게 뭐 마음이 나왔다. 이게 뭐 대승기 신론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세상이 마음에서 나왔다. 이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라고요. 과거는 기억이잖아요. 미래는 상상이고 예측이잖아요. 이 두 개 다 언제 한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의 작용이라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의 작용이라고요. 시간은 외부에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끼느냐 말이에요. 왜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끼느냐. 그는 우리의 의식이, 마음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식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내과학적으로도 우리의 표상이 머릿속에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시간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이 존재하고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가 한다? 나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인식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살아가는 거라고. 예. 이 마음의 본질은 말이에요. 이 의식이 흐르면 붙잡을 수 없다. 마음은 붙잡을 수가 없다. 물과 같아서 흘러가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 이 불교에 나오는 이야기더라고. 이거 붙잡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마음은 계속 흐르니까 세상의 시간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예. 이거 잘 아셔야 돼. 시간은 의식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뭐다? 흐르는 마음입니다. 시간은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고요. 세상이 마음의 작용일 뿐이듯이 시간도 나의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이 계속 그냥 마음이 흐르니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어디서부터가 현재냐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러분 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고 막 끝없이 이야기를 하고 막 그거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이야기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간의 이 흐름,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걸 하면 인정하고 들어가는 망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려우니까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강물이 확 흘러가잖아요. 뭐 조그만한 강물도 어떤 크다란 강물 흘러가면. 저 위에가 상류, 여기에 내 보는 거, 저 밑에가 하류. 어디서부터가 상류고, 어디서부터가 하류입니까? 여러분, 그거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평이산 저기 상류, 중류, 하류, 이 나누잖아요. 어디부터 상류, 어디부터 하류입니까? 한강을 이래 보면서, 저서부터는 상류네, 여기서부터는 하류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없습니다. 흐를 뿐입니다. 흐를 뿐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흐를 뿐입니다. 흐를 뿐.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요. 시간 자체가 없는데 지금 이 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의식의 흐름이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이런 시간의 본질을 알면 우리가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다고요. 미래에도 붙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요. 과거에 머무르지도 않고 미래에 머무르지도 않는다고. 흐를 뿐이, 의식이 흐를 뿐이니까. 그러면 시간이 뭔다? 이 순간이 뭐냐? 영원입니다. 영원. 이해가 됩니까? 이 순간이 영원이라고요. 영원. 그럼 영원이 뭐냐? 보통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이터널 라우라고 한다. 이터널 라우. 영원한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영원이 뭐냐? 타임리스입니다.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타임리스 말, 시간이 없는 게 영원입니다. 이게 켄 윌버, 그 무경계 쓴 유명하신 분 있죠? 켄 윌버가 한 달 전에 책 내서 빅 홀리스라는 책 냈는데, 그거 딱 보이기에 딱 써놔도 타임리스. 참 맞는 말을 하셨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100% 동감합니다. 타임리스입니다. 타임리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양자역학에서도 과학적으로도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시간은 흐른다고 느끼냐? 인지과학적으로, 내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의식이 흐름이다 하고, 양자역학에서 보면 뭐냐? 엔트로피의 변화입니다. 엔트로피의 변화를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라고 착각한다. 그 양자역학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양자역학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인지과학, 내과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흐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사진 보고 말이에요. 우리 기억을 딱 떠올리잖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는 과거라고 한다고. 언제 한다? 지금 하는 거잖아요. 기억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라는 게. 지금 현재의 마음작용이라고. 지금 내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는 그 현재의 마음작용, 그게 과거 아닙니까? 그게 기억이고. 미래도 마찬가지죠. 내일 시험을 본다, 내일 수능이어서 수능이 지났지만, 내일 수능을 본다. 얼마나 불안해. 그런데 그게 뭡니까?
지금 작용이잖아요. 지금 내가 불안한 거잖아요. 예, 지금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예, 어디 미래가 있고 어디 과거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 계속 흐르잖아요. 그래 시간이 있는 거죠. 그 미래는 가서 내 마음 속에서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미래는 수많은 가능성이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현재도 내가 말하는 순간에 지나가잖아요. 예. 현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라고. 그러니까 뭐 과거가 말할 수도 없고 미래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전부 의식 흐름이야. 의식의 흐름. 예,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 때문에 생긴다 말이에요. 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내 의식이 마음이 흐르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흐르니까 항상 시간이 흐른다고 자각하고 있는 거죠.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 몰입을 팍 하잖아요. 몰입을. 몰입을 다 하면 시간이 막 하고 나니까 뭐 1시간이 지났어. 이런 경험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몰입해가지고 의식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그거에 의식의 흐름이 딱 없어. 마음의 흐름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정지된 겁니다. 시간이 안 흘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몰입이 딱 풀리고 나니까 이 바깥의 세상 시간이 엄청 많이 흘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게 이미 아마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우리가 대사가 빠르잖아요. 대사가 빠르면 시간이 느리게 인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후가 되면 오후가 대사가 빠르거든요. 오전은 시간이 후딱 지나가. 오후는 대사가 늦어서 지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집에 갈 생각하고 오후가 훨씬 지겹다고 해요. 대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사. 요거는 의학적으로 대사 때문에 그런 거고 인지학이나 내과학적으로 보면 의식의 흐름 때문에 의식이 정지가 돼요. 의식이 빠르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느낀다고. 반대로 응급상황 대보세요. 응급상황은 말이야 1분이 1시간 같다고.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의식이 말이에요. 그 응급상황이 되면 짧은 순간에 극도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예, 극도로 빠르게 움직여요.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낀다고. 예. 많은 생각, 엄청나게 많은 작용, 엄청나게 많은 이런 머리가 의식이 막 지나가는요. 예, 예. 의식이 많이 흘러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아시겠어요? 의식이 극도로 빠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 본질은 말이에요. 본질의 시간은 뭐냐? 요 예가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본질의 시간은 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인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관적 경험이다. 마음이 흐르니까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이걸 이제 거창한 인지과학, 내과학적 이야기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의식과 대상의 관계에서 의식과 대상의 관계가 뭡니까? 내 의식과 저 밖에 있는 대상의 관계. 그걸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인식. 의식이 밖에 있는 대상을 본단 말이에요. 인식. 의식과 대상의 관계에서, 즉, 인식에서 시간이 생긴다. 요거는 이제 좀 이런 과학적 용어를 쓰는 거예요. 예.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의 변화다. 이런 걸 쓰는 거죠. 혼자 있으면 지겹잖아. 다 해보면 알아요. 혼자 있으면 지겹다고요.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좋은 일 하면 빨리 가잖아요. 의식이 좋은 일 하면서 너무 그 일에 빠져가지고 의식이 하나에 집중되면 말이에요. 의식이 하나에 중지되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다고. 나중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갔어. 의식이 멈춰서 시간이 안 간 거죠. 이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실제한다. 이 착각이죠. 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걸 모르고 과거와 미래가 실제한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고통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 현재도 존재하는 게 아닌데 과거 미래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시간이 없는 영혼말이 있어요. Eternal Now라는 것이 timeless,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영원하다 이게 아니고요. 시간이 없음이 영원이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원리를 좀 아시면 이 시간 속에
있는 이 현상계, 시간이 있는 현상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냐, 이겁니다.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다, 이걸 아셔야 돼. 모든 게 마음의 현상이다. 말이야. 시간도 마음의 현상이고, 세상도 마음의 현상이라는 것을 딱 깨달으면 이게 어렵지 않는데, 이게 관념적으로 아니까 세상 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한다고 치자. 뭐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입니다. 이게 산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혹은 암전 하나 짓고, 이 고요를 찾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한다고, 예. 혹은 이 깨달음을 얻겠다 해가는데, 근데 처음에는 말이야, 산을 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 산이잖아요, 우리는. 산을 보고, 건물을 하잖아.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 보면 뭐 생각이 생깁니까? 산은 산이 아니야. 이래 된다고. 네 보이는 세계는 말이야,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은 산은 산이다 이러다가 이제 수행을 한참 하면 산은 산이 아니야. 본래 사는 본래가 산이 아니야 이런다고. 그러다가 딱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깨치고 나면 다시 산은 산이야 이래 된다고.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냥 처음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산은 산이야 라고 한 거와 깨달은 후에 산은 산이야 한 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똑같아도. 시간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보통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시간이 저기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참 공부를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은 마음속에만 있는 거고 없는 거네 라는 걸 알아. 오직 의식만 있다. 이걸 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완전히 깨달으면 의식에 투영된 이 세상 속에 내가 다시 살고 있다. 시간이 여기 있네. 요 세상에 다시 사는 겁니다. 시간이 있다 해서, 시간은 오직 의식만에 있다 해서, 그 다음에 의식에 투영된 세상 속에 다시 산다. 이거예요. 요 차이는 처음에 시간은 있다와 요 시간 속에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간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본질적으로 처음에 시간이 있다와 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시간에 속박되지 않고 시간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세상은 우리의 의식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라 그랬잖아요. 의식이 일렁거리는 파도. 과거는 말이에요. 현재의 기억일 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해석하기 나름인데 미래는 상상일 뿐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이미지로,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다시 미래를 봐야 돼.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시 미래를 봐야 돼. 미래는 가능성이 장이잖아요. 가능성이 장이니까 맨날 보기 나름이고 인식하기 나름인데, 그 보기 나름이고 인식하기 나름이다 하는 게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내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게 전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기억으로 미래를 판단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뭐냐? 내 의식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라고. 내가 진짜 과거가 있어서 미래가 두려운 게 아니고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미래를 봐야 돼. 과거의 기억이 아니고. 지금 다시 보면 그 인식에 따라서 미래도 달라진다고. 세상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이야 좋은 문장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만들고, 마음이 경험하고, 마음이 만들어내놓고, 그 다음에 마음이 또 그걸 경험해. 그리고 또 그 문제를 또 마음이 풀어내. 이게 다 그래. 마음이 만들고, 마음이 경험하고, 또 마음이 풀어낸다. 이걸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시간의 문제라는 게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굴 속에서 내가 산 속에서 고요를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고요를 막 했다고 몇 년 있었는데 고요가 찾지를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다 이제 굴 속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겨울가에 물이 쫄쫄쫄쫄 흐르고 있어요. 그때, 알았다. 평생 찾아온 고요가 물 속에 있었네, 라고 딱 깨친 거예요. 이거 이해가 돼요? 예. 바깥에 소리가 아무리 들어와도 아무 내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의 흐름이 없다 말이야. 보통은 다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일어나고 저 자극이 있으면 자동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바깥에 아무리 소리가 있어봤자 아무 생각과 감정,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게 고요입니다. 소리가 없는 게 고요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 없는 게 고요입니다. 예, 시간도 똑같은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마음의 흐름이 생각의 흐름이 많으니까 이게 소란이라고, 소란. 이게 시끄러움 아닙니까? 이게 긴장이고. 마음의 흐름이 딱 없는 게 고요지, 바깥에 물소리 있고 없고 뭐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잖아요. 이 명상에 들어가 선정에 딱 들어가 생각의 흐름이 딱 끊어진다고. 예? 그러면 시간이 딱 멈춘다고. 이거 말입니다. 이거 하잖아요. 이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소용이 없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든 간에. 이게 삶에서 항상 이래야지 마음의 흐름을 보고 이게 알아야 되는 거지. 잠시 이게 명상해가지고 그 순간에만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수행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삶 전체가 선정이 들 때만 이런 게 아니고 삶 자체가 다 이래야 돼요. 이 마음의 흐름을 다 알고 이게 돼야 된다. 이 마음이 딱 고요히 멈추는, 마음이 일어난, 그러니까 생각 이전, 마음 이전, 인식 전으로 가야 됩니다. 인식 전. 너무 어렵습니까?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 말고,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각, 이거 말고 그 전으로 가야 된다고. 예.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잖아요. 속아 보이면 속아 보인다. 이 감각에 반응하는 인식, 그 전으로 가야 된다. 그 전. 거기서 인식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생각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말이에요. 그냥 막 반응하는 게 그게 한 생각 아니고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게 생각 막 떠오르는 게 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인식 전, 생각 이전, 그 생각의 흐름이, 마음의 흐름이 딱 멈춰진 그 마음 전, 요게 한 생각하는 겁니다. 요 한 생각하는 게 곧 세상 아닙니까? 세상. 예? 그거 해야 된다고, 그거.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마음에 빠져 있잖아요. 하루 종일 생각에 빠져 있고, 마음에 빠져 있고 있는데, 뭐 되겠습니까? 이게. 그 전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그 생각 말고, 예? 이 한 생각하는 이 얘가 물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허우적거리잖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막 살아나려고 허우적거리는데, 그 물 이용하겠습니까? 물 이용 못 하는 거죠. 물에 빠져가 지 살기도 바쁜데 뭐 물을 이용해요. 물 밖에 나온 자만이, 물 밖에 나온 자만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 밖에 나온 자만이 생각을 이용하고 인식을 이용해서 세상을 한 생각 3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물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 알아야 물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분을 살아도 말이에요. 생각 없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인식하는 게 낫습니다. 이 생각의 바다에 빠져가 자기도 모르는 쓸데없는 생각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멈춘 그 이전에 의식으로 인식하는 것. 그게 낫습니다. 그 내가 인식한 것에 주의를 두고 거기에 감정이 머무르고 하는 것. 그것이 한 생각. 세상을 만드는 한 생각이라고요. 생각 이전의 자리.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각 이전의 자리. 청정한 자리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1년 3천 세계 아닙니까? 1년 3천 세계. 한 생각이 3천 세계를 만든다 말이야. 생각이 일어나기 전 자리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야 되지. 지금 생각은 자동 반응으로 막 일어나는 생각인데 그거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도적으로도 생각하는 일으킨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면 뭐 좋다 이런 걸 일으킨다고 치자. 이거 좋다 하는 생각은 나는 하는데 그게 한 생각 일으킨 게 아니라고요. 생각만 그렇게 하잖아요. 감정은 별로 안 좋아. 머릿속에 생각하는 상상이지 뭡니까? 마음은 좀 불안해. 우울하고 말이야. 의심스러워. 행동도 그렇고 굉장히 의심스러워. 그거 한 생각 일으킨 거 아니라고요. 온 생각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상상하고 망상하는 거지. 예?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 상상이지. 그게 뭐 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한 생각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무의식적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거든요. 감각에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이는 감각에 이 지배당하고 무의식 생각에 지배당하는데 환생각 어째 일으킵니다. 뭐 좋다 백날 생각해봐야 뭐 다른 게 다 벌떼처럼 아니다 하는데 뭐 이게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 이전으로 가야 된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의식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건 뭐 불교에서는 불성, 기독교에서는 신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용어 차이. 지금 오늘 내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충만이다, 평하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 잘 보셔야 돼. 저번에 시간에는 내가 그거 뭐 불성, 신성은 충만이고 평하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설명드려요. 충만하다라는 것도 자의식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는 의식이 그 마음에서 하는 거라고. 그게 하는 거지. 그거 뭐 충만입니까? 예. 우리가 거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기 의식이라 그거는 알아차리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알아차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알아차리는 대상이 되는 순간에, 예? 이미 그 마음이 알아차리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알아차린다라는 그 자체가, 예? 마음이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거기라는 것은 본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알아차리는 대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꼭 이해를 하셔야 돼.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왜 충만이니 평안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부릅니까? 거기서 모든 게 나오잖아요. 근원이라고 근원. 거기서 모든 근원이니까 인식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충만할 인식하면 충만이 나오고 평화 인식하면 평화 나오고 악을 인식하면 악이 나오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인 거예요. 거기는 인식의 대상, 내가 알아차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인식해서 내가 그거 알았다 하는 순간에 그건 아닌 거라고. 그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인식의 이전의 자리, 거기서 한 생각을 딱 해야 된다고. 그게 세상을 만드는 게 내 세상이지 뭐. 지금은 뭐 무의식이 만드는 세상에 살고 과거가 만드는 세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기억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억이 돼버린 무의식이라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아래아식, 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야. 지금 나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가두는 올개미인가, 올가미인가, 요거 아셔야 돼. 뭡니까, 지금? 이 무의식적인 생각과 기억, 이 과거에 불교처럼 뭐 좋다 이거야.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 잡히지 않아야 된다고. 응무소주 아닙니까? 머무는 바 없이 이 생기신 마음을 내라 말이에요. 머무르면 안 돼. 과거 생각, 기억, 요 딱 머물러 있다고요. 그 생각으로 백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뭐 안 한다 해도 과거라는 것은 과거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과거에 다 나도 모르는 기억과 나도 모르는 경험이 바탕이 돼서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은 과거가 결정하는 거예요. 과거로 하잖아요. 과거는 지나간 게 아니라고요.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미래와 이 모든 게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한마음 내는 거예요. 모두 과거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이게 소멸돼야 돼. 이거 없어야 돼. 이 머무른 바가 없어야 된다고요. 과거는 현재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은 말이에요. 과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 순간은 과거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는요, 지금 이 순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생각에는 과거의 경험에서 온 거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될 수가 없어요. 흐르는 의식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가고 어디서부터 할 거예요. 예. 이 베르그송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철학자가. 이 사람은 수학의 신동이었더라고. 수학의 신동이었는데, 철학자가 되셨더라고. 이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고, 근데 노벨상은 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 글을 너무 잘 쓰셔서 굉장히 재미있는 분인데, 이게 이제 창조적 진화라는 책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예. 이분 철학자거든요. 생명은 매 순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생명은 멈추지 않는 창조의 흐름이다. 야, 내 이 문구를 보고 말이야. 이 베르그송 이분을 새롭게 봤어. 생명은 우리가 지금 산다는 이 생명, 삶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는 창조의 흐름입니다. 매 순간 말이에요. 내 마음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 창조하는 거예요. 그 우주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의식은 창조의 정점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창조의 정점이에요. 이거. 모든 것을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예, 생명은 멈추지 않는 창조의 흐름입니다. 야, 진짜 내가 이걸 보고, 이 문구를 보고 감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 삽니까? 이 그림자 세상, 우리 의식의 그림자 세상, 인식의 그림자 세상, 이 세상에 반응하며 살잖아요. 저쪽에 뭐 나쁜 일이, 집에 나쁜 일이 생기면 많이 불안하고,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우고, 그 반응하다 살다 인생 다 보낸다고.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창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응하다 인생 다 보냅니다. 삶의 본질은 뭐다? 생명의 본질은 뭐다? 창조입니다. 예. 이 창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창조 과정에 참여하는 게 생명이라고요. 이 베르그송이 하신 말, 삶은 자신을 창조하는 예술이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단지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또 잘못 가르쳐가지고 막 동양적인 사고방식에는 막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사는 거라고 또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 순응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저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내 앞에 펼쳐진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매 순간 삶을 창조한다고요. 뭘로? 나의 의식으로, 나의 인식으로, 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저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오는 걸 다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전부 우리 의식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게 삶을 창조하는 거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저 내 앞에 펼쳐진 것을 다 그냥 받아들이고 막 인정하고 수능 그거 아니라고. 예. 우리 감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감각. 우리 감각이라는 거 외부 세상을 이해하는 거잖아. 외부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움직이네. 그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 뇌라는 거, 이 감각의 뇌는 뭔가 외부 세상을 고정된 것으로 봐야 돼요. 그거 다 분리됐잖아. 하나하나 다 떨어져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걸 보잖아. 그리고 그거는 분석하고 하는 거잖아. 요게 우리 감각이 요게 대부분 다 쏙는다고. 근데 의식은 뭡니까? 의식은. 그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뭐냐?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막 분석하고 이게 고정되고 분리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간다고.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좋은 예가 있어서 내가 가져와. 요것도, 요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쉬우실란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막 보고 싶다고 하자. 도시를 알고 싶다 하면 제일 먼저 지도를 보고, 여행 정보 책을 보고, 이쪽 보고, 방향으로 보고, 이쪽 사진도 보고, 막 안내서도 보고 이러잖아요. 막 분석하고 보고 한다고. 도시를 본 겁니까? 우리 감각은 요래하고 있어, 세상을. 그런데 아무리 정보를 분석해도 도시를 직접 걸어보는 것과 다른 겁니다. 걸어봐야 아는 겁니다. 직접 걸어야, 그 동네 가서 직접 걸어봐야 이게 여행이라고 해요. 안 가고 사진 보고 막 요쪽
이쪽 면에서 찍은 사진, 저쪽 면에서 찍은 사진, 막, 예? 요거 보고, 막, 길을 어떻게 백날 이해해봐야, 그거 여행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생명 속으로 가야 된다고요. 생명은 본인이 직접 사는 거예요. 예? 책 보고 머릿속에 간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은 본인이 직접 사는 거라니까요. 매 순간 창조하는 거다. 매 순간 창조하는 거다. 주어진 것에 순종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 창조라고요. 삶은 창조라고요. 매 순간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내 삶은. 지도만 보지 말라고요. 맨날 책만 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지도만 보지 말고 감각이 말이야. 감각이 주는 그 착각에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걸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그 감각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감각에서 머물지 않아야 돼요. 매이지도 않아야 된다고. 기억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기억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매 순간은 의식의 창조입니다. 어떤 창조할래? 이거잖아요. 인식이 창조거든요. 뭘 인식할래? 성공을 볼래? 실패를 볼래? 건강을 볼래? 질병을 볼래? 뭘 볼래? 우리 선택이라고. 우리가 매 순간이 창조다. 생명은 언제나 창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 또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